전 옛날에는 와인 잘 모를 때는 라벨지만 보고 샀어요. 현대적인 그림이 많다? 안 사요. 그리고 라벨지의 종이 재질을 봐요. 그게 코팅지면 안 사요. 진짜 디테일하네요. 약간 근데 진짜 그 종이 라벨지다 이러면 조금 신빙성이 있다. 나름 검증된 결과예요. 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술 전문가를 모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술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술 전문가 아니고요. 회사원이고요. 술 관련해서 데이터 뽑아봤는데 한국 하면 아무래도 소주잖아요. 그쵸.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작년 2월 기점으로 와인이 소셜 언급상에서 소주를 역전해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술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굉장히 좋은 것 보려고요. 같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조금 달렸거든요. 트렌드도 네. 지금 몸으로 흡수한 상태가 아닌가. 그죠. 저희는 데이터로 봐서 조금 일찍 알고 있긴 했지만 기사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코로나 기점으로 와인이 되게 사람들한테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집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사진을 찍거나 이랬을 때 조금 더 예쁘게 그래서 왜 홈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홈카페 이런 것도 코로나 이후로 더 커지기도 했고 초록색 소주병보다는 와인병이 이쁘니까 큰 네. 기호도 없이 이제 와인을 입문했다가 서서히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소비량이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주가 대중적인 술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강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와인처럼 프리미엄으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대중적으로서의 소주는 조금 예전보다는 뭐 한국인의 국민술 이런 느낌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소주라고 하면 트렌드라기보다 같이 가는 문화 됐죠. 문화. 호불호 뭐 이런 거 없이 술자리라는 곳에 가면 그냥 있는 거. 근데 와인은 진짜 달라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알고 먹어야 된다는 배워야 된다는 술. 네. 가격도 너무 많아요. 종류도 너무 많아서 네네. 일단 고르기도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 한창 와인을 먹음 당한 거예요. 하도 주변에서 이제 들고 오니까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야? 하면은 수천 원짜리도 있고 편의점에 돈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고 그냥 부자들만 먹을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가 이미지가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훨씬 많아진 거죠. 하다못해 레드랑 화이트의 차이가 어떤지 마실 때는 뭐랑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데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고 이제 그게 대중한테로 내려온 문화. 약간 와인의 소주화? 이런 느낌도 조금 들긴 하네요. 기존의 소주가 했던 역할을 와인이 약간 대체한 느낌도 조금 있지 아니야, 않나. 달라요? 아니라는데. 아, 제가 와인 안 먹어서. 아, 들켰다. 아. 게임 같은 메커니즘이 있는데 소주는 이제 그냥 먹는 거였으면 근데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입문 느낌이 좀 있어서 입문을 하고 그럼 이제 뉴비가 되는 거고 이제 고인물들에게 배워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맞아. 소주에는 뉴비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 야 인생의 쓴맛을 알면 그때부터가 이제 소주 먹는 거다. 뭐 이런. 그리고 약간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술의 그렇죠. 이미지니까. 가격적인 면도 네, 요즘에는 그냥 데일리로도 많이 마시니까 편의점에서도 많이 사잖아요, 와인을. CU, GS, 세븐일레븐 막 이런 애들 생각해보면 제일 잘하고 있는 애는 세븐일레븐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 아, 근데 맞아요. 확실히 더 그 다양한 애들을 많이 애들? 술이 역시 달려. 달려. 근데 그게 그만큼 사람들이 성숙해서 이제 그거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그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좀 확실한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전 옛날에는 와인 잘 모를 때는 라벨지만 보고 샀어요. 맛 이런 거 모르고 네네. 그 라벨이 이쁘면 사고 막 이랬는데 이응 니은 보고 10대인가 아닌가 아는 것처럼 네. 그런 디테일에서 아, 이 정도면 괜찮은 와인일 수 있겠다라는 그게 드는 게 되게 요즘 그림 같은 거 있죠. 아. 요즘스러운 현대적인 그림이 많다? 안 사요. 그리고 라벨지의 종이 재질을 봐요. 그게 우와. 코팅지면 안 사요. 진짜 디테일하네요. 약간 근데 진짜 그 종이 라벨지다 이러면 조금 신빙성이 있다. 나름 검증된 결과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인다이닝이라는 트렌드가 있죠. 파인다이닝
김밥 천국이라고 하셨죠? 말 그대로 파인한 다이닝인 것 같아요. 대접받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식의 질에서 진짜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막 재료가 특별한 게 아니면은. 근데 그런 대접받는 느낌, 절차, 예약을 해야 되는 그게 포인트인데 거기에 이제 와인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거의 필수죠, 거의. 그 파인다이닝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 페어링, 이 음식의 맛을 더 돋굴 수 있는 그 와인이나 술을 이제 같이 서빙하는 게 파인다이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 이런 음식 먹을 때는 이런 와인이 어울리는구나 하면서 집에서도 그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확실히 와인이 파인다이닝 때문에 조금 더 대중화되지 않았을까? 옛날에 책에서 읽은 걸로는 프랑스에서도 그 와인이 단순히 술이 아니고 막 취하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재료로 들어가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술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달려서 뭐 내일 죽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약간 즐기는 문화로 조금 바뀌게 해준 게 와인 아닌가? 와인이 뜬 시점이 코로나 기간 중이어서 연말 파티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다뤘던 주제였잖아요. 원래 홈파티라는 거는 저희가 많이 하던 게 아니라 어디 미국 드라마 보면 많이 하던 거였잖아요. 근데 연말 파티라는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코로나 덕에. 옛날에 뭐 연말 회식 이런 거 했는데 굳이 비교하면 회식이 더 많았고 그러네요. 집으로 당연히 먹다 보니까 그 음식이 바뀌고 페어가 되는 술도 바뀌고. 술이 바뀌고 같이 듣는 음악이 바뀌고 그때 또 저번에 말했던 에센셜 이렇게 뒤에 깔아놓고 맞아. 그때 막 떴던 게 회, 딸기, 와인, 스테이크, 케이크, 셀프 선물 이런 거 공통점이 비주얼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래서 플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 이게 술이 바뀌기 때문에 그 술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갖춰야 되니까 이거 딱 키워드 하면은 저는 딱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연말쯤 되면 인스타그램에 애들 막 호텔 빌려가지고 옆에 여기에 막 풍선 달아놓고. 풍선 해놓고 와인 이렇게 맞아요. 해놓고 막 그렇게 연말 파티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진짜 같아요. 그 다 그러네요. 소비하는 그 레벨 층위가 다들 올라간. 이게 공식 같은 게 있어서 그 씬에 진짜 초록병 싹 들어가 있으면 먹고 죽는 날 느낌이 나네요 갑자기. 맥주도 심지어 맥주 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스텔라 아르뚜아 잔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 로고하고 네네네. 그런 로고 플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술 한 잔을 마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거를 부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정체성이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여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남이 보는 내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라서 이런 장치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진짜 그런 장치들이네요. 진짜. 그리고 실제로 계기는 어떻건 간에 입문하면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와인도 저도 그런 심리로 접근했다가 최근에 이제 좀 값어치가 있는 거를 과감하게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맛이 진짜 다른 거예요. 옛날에 그냥 이렇게 꿀떡꿀떡 마셨어요. 근데 이제 한 모금당 몇천 원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입에서 이제 그 남들 하라는 그 입에서 그 에어링이라는 거 해보고 함부로 이렇게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내 저렴한 몸뚱아리에 그 비싼 걸 넘겨본 적이 없어서 이럴 그래서 수가. 입에 계속 음미해보고 도대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맞아요. 막 찾아내려고 하는 거. 의미를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아니 이게 뭔가 분명히 다른 향이 있다. 왜냐면 다르게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와인. 언제까지고 모르고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와인잔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비싼 와인잔에 마시면 진짜 달라요. 맛이 다른가요? 향과 맛이 달라요. 진짜요? 네, 사이언스예요, 미묘하게. 사이언스. 아니 근데 진짜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집에 친구들 오면 제가 다이소 잔하고 비싼 리델 잔을 이렇게 주고 마셔보라고? 똑같은 와인 해서 야 다르지 빨리 다르다고 해 이러면서 달라. 근데 진짜 달라요. 아 그게 무슨 공기 같은 그 유체역학적 설 제가 또 맞아요. 이제 물리를 전공했으니까 그게 실제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달라요. 왜냐면 불고에 따라서 그게 또 와인마다 샤도네이 잔이 있고 보르도 잔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계보가 있네요 거기도. 네, 다 달라요. 이 와인은 향을 퍼뜨려야 되는 와인이다. 이러면 좀 잔모양이 또 다르고. 향을 모아야 된다 이러면 또 다른 건가요? 네, 좀 끝이 이렇게 모아져 있거나. 그리고 샴페인 잔도 왜 길쭉하잖아요. 몰라요. 그게 샴페인이었구나. 아 그게 샴페인인가? 그런 것도 다 탐구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술상 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저희가 분석한 적이 있죠. 그래서 술상 스타그램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맥이에요, 소맥. 원래는. 근데 이제는 막걸리하고 와인이 떴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식사랑 술을
이제 결부시켜서 먹는 평범하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좀 공을 들여서 굉장히 특별한 오늘도 특별하고 내일도 특별하고 되게 이벤트성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한 번 먹더라도 제대로 맞아. 이런 경향이 굉장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아버님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밥 먹을 때 꼭 국이 있어야 된다 막. 네, 네, 그런 네, 거 네. 뭔지 알죠? 그러니까 식사할 때의 나름의 리추얼들이 다 네, 있었던 있는데. 거죠. 저도 뭔가 액체가 항상 있으면 좋아요. 술요. 와인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곁들여야 될 것 같은 뭔가 강박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리추얼이 생긴 것 같아요. 물 있잖아요, 물. 맛이 안 나잖아요. 아 근데 저도 이거 비슷한 거 있어요. 저도 제로 콜라 항상 마셔야 되고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약간 느낌이 와인에서 갑자기 확 낮아진 느낌이긴 한데 저녁에 만약에 샐러드를 먹는다 하면 화이트를 꼭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늘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긴 해요. 예은 씨 나름대로의 제대로 먹기 위한 루틴. 그렇게 해야지 뭔가 그래 한 끼 먹었다 이런 느낌인데 와인셀러 이런 거 있어요? 본가에 있어요. 와인셀러가 뭐죠? 와인셀러 그 와인 이렇게 담아두는 와인 냉장고. 저희 부모님 더 신경 쓰시는 분이라 네. 와인 온도까지 정말 중요하게 중요한 거, 이런 생각해서 거요? 근데 나중에 진짜 끝판왕으로 가면 그까지 갈 것 같긴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전반적인 지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종민 씨도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식이 올라가겠죠. 그럼요. 진짜 배우는 게 많고 정말 유용한 지식. 그래서 저희 작년 책에 와인이 뭐 한국 트렌드를 이렇게 대변하기도 하고 이끄는 그런 면모가 요소가 있다. 한국이 와인 이게 좀 신기한 저는 되게 신기하네요.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제는 이미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요즘에 와인 파는 데 가면은 큐레이터 분 계시잖아요. 네. 네, 최근에 재밌었던 게 와인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다 좀 정형화된 게 있었어요. 와인 뭐 고기 드세요? 아니면 뭐 샐러드 드세요? 치즈 드세요? 뭐 이런 뭔가 정형화된 음식이 딱 있었는데 제가 무슨 조금 되게 드라이한 레드 와인을 마시고 싶어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게 곱창전골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디테일한 음식과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곱창전골이요? 제가 그랬더니 진짜 한번 드셔보시라고 정말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더 바리에이션을 되게 넓혀가고 그래요. 있는 게 아닌가. 예은님의 데이터베이스가 그걸로 확장된. 그죠. 근데 제가 방금 봤는데 AI 소믈리에 같은 게 있어서 추천 리뷰 앱 같은 게 나온다고 해요. 저는 비비노를 옛날에 썼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써요. 그냥 그거 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거 쓰면은 와인 실제 가격 보잖아요. 그럼 좀 현타 와요. 막 5만 원 주고 샀는데 10불. 그래서 그거 쓰면 안 돼. 그게 모르고 베이스가 먹어야 돼. 해외라서 해외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역시 수입산이라는. 저희 어제만 해도 딱 메뉴판에 와인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원래 얼마에 파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에서 파니까 가격이 배로 그래서 제가 원래 알려드리려고 하지 않았으나 알고 나면 이제 또 약간 좀 현타가 그렇죠. 오죠. 그런 거 확인하면 유통비라는 것 임대료와 뭐 인건비와